안녕하세요. 이제 소빌수가 지금 벌써 또 5월달, 6월달 과정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번 달 과정은 기출문제하고 이론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되는 게, 이번 달은 주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먼저 이제 어디가 주는가를 먼저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주예요. 자, 5월달, 6월달은 기출이 주고 이론은 보충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론을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 그러면 3, 4월 달로 강의를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실강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동영상으로는 이제 그 3, 4월 달로 갈 수는 있는데 실강은 3, 4월 달 강의를 5월 달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기출이 주가 되고 그 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필요하는지 이론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 푸실 때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좀 있어요.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요. 문제 이렇게 그 지문이 있고 밑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기출 문제를 적어도 한 3번에서 5번은 풀으셔야 돼요. 최소 3회도 아니면 한 5회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거 체크를 하세요. 요구사항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대화가 잘 안 될 때 그러잖아요. 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냐고.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 왜 그 묻는 말이 왜 그걸 확 듣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요걸 첫 번째 할 때는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질문 중에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연습하실 때 이 지문을 택하실 때 내가 지금 이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들 중에서 내가 1번은 다 알았어. 이거는 이 1번 지문을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겠어. 2번은 조금 2번은 뭔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럼 이제 세모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이건 다 알았어. 이 지문 나오면 내가 무조건 풀 수 있어. 5번 이 정도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럼 이제 지문을 OX 연습하는 거예요. 이 지문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을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5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줄씩을 분석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이 답이었는데 내년에는 2번이 답일 수도 있고 이 기출 문제 이 지문 안에서 여기에서 문제들이 바뀌어져요. 근데 실수를 하신 분들은 실수가 아니죠. 기출문제 풀 때 잘못 푸신 분들은 어떻게 푸시냐면 이거 답이네. 알았어. 답 내가 맞췄어. 이 문제 맞췄어. 이러시면 나머지 지문에서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리게 돼요. 내가 기출문제를 몇 번을 풀었는데 시험 문제가 안 풀려요. 기출문제 보나마나 똑같아요. 막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은 기출문제만 보면 60%에서 70% 맞춘다는데 나는요 기출문제를 10번을 풀었는데요 시험장에서 60점 못 맞았다니까요. 그래요. 왜? 이렇게만 하니까. 나머지 지문은 정리 안 하는데 맞출 수가 없죠. 왜? 이 정답은 다음 년 때 정답으로 절대 안 나오니까. 다른 것들만 정답으로 나오는데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건 공부 안 하고 안 나오는 것만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푸실 때는 요 지문 하나하나를 OX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문 분석을 확실하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한 바퀴만 돌아도 기출문제는 답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문제 첫 번째 할 때는 문제에서 묻는 지문이 뭔가를 정확히 찾아내시고 전체 지문을 OX로 연습하시고 근데 스스로 이제 이해독을 하실 때 지금 세모 표시나 물음표 표시가 된 것 중에서 내가 이건 진짜 알았어. 이제 아예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 이것도 알았어.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요 지문은 이제 모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던 지문을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두 번째 할 때는 전체 이해가 될 정도로 해놓으시고
이제 3회독을 할 때는 이런 것은 이제 이미 다 알아버렸으면 한 번만 쑥 보고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지문 중에 핵심 포인트만 찾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는가 이제 세 번째 할 때 핵심 포인트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4회독, 5회독 할 때는 이제 문제를 안 풀렸던 지문들 있죠. 안 풀렸던 거 위주로 보고 풀렸던 거 그냥 제껴버리시고 이제 완전히 풀 수 있는 건 제끼고 잘 안 되는 것만 조금씩 더 보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5번째까지 하더라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두에도 한 5번 정도는 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이제 강의는 이 기출문제집이 주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강의는 안 해요. 기출문제 위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기출문제 위주로 하면 이론이 많이 빠져 있어요. 시험은 16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요약집을 설명을 먼저 해요.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요약집 내용 중에서 문제화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로 연결되는 것들은 기출문제 중에 요 문제집 보면은 뒤쪽에가 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요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숨어 있는 기출문제집이 2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이 아니라 2권으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은 기출문제하고 해설로 연결돼 있고 이거 해설서예요. 이건 앞에 거는 해설서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문제만 돼 있고 해설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는 해설이 없는 문제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근데 강의 들으실 때 해설 있는 걸 가지고 들으시든 해설 없는 걸로 들으시든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문제만 잘 따라오시면서 이제 첫 번째 강의 들으실 때는 너무 암기 위주가 아니라 요건 요렇게 돼요 하고 요약집 내려버리시면 안 돼요. 요약집으로 설명을 한다면 요약집 내려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요약집으로 강의를 해요.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는데 기출 문제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요약 내용이 이론 내용을 기출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5월달, 6월달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바로 수업 들어가네요. 이제 없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제는 뭐 세법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예? 하다 보면 다 해결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요약집 할 때는 요약서 페이지가 여기로 나올 것이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가면은 기출문제 페이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적절히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그 요약집 강의할 때 이제 교재에서 이제 칠판에 안 띄우는 거 있어요. 지금부터는 칠판에 띄우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6페이지에 1번에 조세 정의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아예 띄우지도 않았어요. 띄우지 않는 걸 이제부터 안 보셔도 돼요. 아예 이 칠판에 여기 띄우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스쳐버려요. 지나가 버리시고 요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도 말도 안 붙이는 건 그냥 건너가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세 특징부터 가네요. 이 조세 특징은 여기에서는 이제 국세,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익히는 거예요. 이제 세금의 종류는 자꾸 이거 스스로 읽으시면서 이게 국세다 지방세다 스스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막 앞에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금 크게 세금 종류를 그냥 읽으면서 요런 게 국세구나. 그럼 국세가 뭔가 지방세가 뭔가 그러면 그냥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쓰는 건 지방세예요. 그런데 다음 중에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가가 사용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세금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중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국세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 국세예요. 근데 이 소득세 소개가 몇 개가 들어있냐. 원래는 소득세 소개가 올해까지는 총 3개가 들어있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3개만 들어있어요. 근데 2025년부터는 이제 이 소득세가 4개로 나눠져요. 그때 가서는 4개로 나눠져요. 원래는 올해부터 4개로 나눠지기로 했는데 새 정부 출범하면서 2년 연장을 했어요. 2년 뒤로 늦췄어요, 지금. 그래서 이 소득세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3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하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하고 퇴직소득세라는 세금하고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건 주로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란 이야기인가 지방세란 이야기인가? 국세. 소득세는? 국세. 근데 어떨 때는 공부하실 때 양도소득세는 다 알아. 그런데 국세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국세예요 그러면 그게 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면 이 소득세하고 양도소득 어떻게 달라요 그래요?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다른 점은 어떠냐면 소득세가 큰 집이에요. 그 집 속에 양도소득세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라는 요 집 속에 요렇게 세 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요 세 개를 묶어서 이름을 뭐라 붙인다는 이야기인가? 소득세, 소득세라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는 국세라는 이야기예요. 소득세도 국세이고 양도소득세도 국세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라는 이야기인가? 같은 세금이라는 이야기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멈칫해 버리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다, 같은 세금이다. 같은 세금이에요. 같은 세금인데 아니 같은 세금인데요. 그러면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살림은 같이 하고 있는가 따로 하고 있는가? 봐요. 그게 이해가 되시면 다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따로 하니까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세금 신고할 때 같이 묶어서 해라 따로 해라? 따로 해라. 그런데 한 집 안에 들어있는 세금이 세 개나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세금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세예요. 요게 대표적인 국세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게 대표적인 국세예요. 그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쓰는 세금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거고 자동차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도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지방세 지금 해당은 돼요. 지방세. 그럼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하실 때 이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세금들 종류를 가지고 요게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계속 본인 스스로 숙달하게 이 표를 그릴 필요 없어요. 이 표를 그려가지고 내가 이걸 국세다 지방세다 표시만 하신 분은 시험장에서 표시만 하면 돼요. 이걸 국세와 지방세를 표로 그려가지고 표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요게 국세나 지방세만 물어보는 거지 이걸 표로 그려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려 하지 마시고 제발 선생님이요 이 표 좀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스스로 그냥 읽어버리세요. 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은 그러면 무슨 세 그럼 된가? 그냥 앞에 다 발음 다 국세. 지방이 가져가는 세금은 지방세. 그럼 이 세금들 중에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인지 스스로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자,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해결했네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다 됐어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에 나와봤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제일 쉽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고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도 못 풀어요. 아니요 저는요 국세 지방세가 뭐 세금이 어떤 건지들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1차 학개론에서 한 문제 날아가 버리네요. 1차 학개론 시간에서 이게 시험에 출제돼요. 세법에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안 내요. 이거는 난이도 하 중에서 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학개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매년 학개론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1차 하신 분들은. 그럼 여기에다 이제 붙일 게 총 제가 5개만 붙여볼게요. 자, 5개만. 여기에 국세하고 지방세 구별하라고 해서 5개만 더 넣어볼 테니까 국세 지방세 구분해 보세요. 자, 상속세. 지방세로 하시면 있으면 안 돼요. 상속세는 국세. 증여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앞에 지방차 붙였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지방이 붙어요. 그럼 자동차세, 지방세.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모든 게 돼요. 그럼 작년 시험에 학개론에서 부가가치세가 시험에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는 국세, 지방 소비세는 앞에 지방 붙으면 무조건 지방세예요. 지방차 붙으면 무조건 지방세예요.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술을 먹는 이유, 술을 먹으면 주세를 내야 돼요. 누가 열받게 하면 술을 먹으라 했던가? 국가가 열받게 하면 술을 먹으시고, 담배를 피신 분, 누가 열받게 하면 담배를 피워야 되고, 지방이 열받게 하면 담배를 피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딱 풀 수 있어요. 그럼 주세는 무슨 세란 이야기인가? 국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무조건 다 해결 끝나요.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그럼 학개론 한 문제 건져냈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끝. 됐어요. 근데 세법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이제 여기는 세법 문제예요. 이번에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여기서 세법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시험 문제로 한 문제하고 지문이 4줄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문제 그러면 5줄에다 4줄이니까 더하기 하면 총 9줄이 나와요. 엄청나네요. 우리 시험에 기껏 해봤자 70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9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대략 전체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금전급부라는 게 놓쳐버리면 안 돼. 세법에서 여기를 놓쳐버리시면 문제 4문제가 날아가 버리네요. 여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금전급부라는 말이 뭐냐면 금전, 급부, 돈, 부담, 돈으로. 내 세금은 원칙은 뭘로 내는 게 원칙이란 이야기인가? 돈 갖다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 나 돈이 없는데요. 그럼 정부가 돈 없어요.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세요. 그러든가 다른 거라 가지고 있는 거라도 손가락 있는 거라 빼세요. 그런가요? 손가락 있는 거 빼든지 목에 걸친 거 빼든지 귀에 걸어놓은 거 빼든지 이빨 속에 있는 거 빼든지 뭐 떼는 거 뺏어간다는 이야기인가? 돈 되는 거 뺏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되는 걸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세금을 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중에서도 무슨 세만 물건으로 가져갈 수 있냐면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금전급부라는 것은 이제 세금은 무엇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돈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가져가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물었는가를 확인하라고 했죠.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는가요? 몰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뭐냐 물어봤더니 무슨 세만 그런가요? 재산세만.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국세와 지방세라는 이 세금들 중에서 물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이제 3, 4월 달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재산세 고지서라는 게 재산세 고지서에 어떤 세금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재산세 고지서에 그냥 일반적인 재산세라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재산세 속에 도, 시, 지, 역, 분, 재산세라는 게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날짜가 돈 내는 날짜가 똑같아 가지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돼서 나오는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이런 세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부과되는 세금인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4개가 재산세 고지서에 한 장의 고지서로 이렇게 묶여져요. 그러면 한 장의 고지서로 이렇게 묶여지는데 이 4개 중에서 재산세라고 보이는 것은 몇 개가 재산세라고 보이는가요? 알아냈네요. 재산세라고 보이는 거예요. 재산세라고 보이는 거 몇 개밖에 안 되는가요? 2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두 개 다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두 개 중에 일반 재산세만 된다는 이야기인가? 둘 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고지서의 한 장으로 묶여서 나오더라도 물납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 한 지문이 이제 이게 끝나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론 정리 마지막 맞춰버리니까 정확히 잡아야 돼요. 자,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 두 가지는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물납 신청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꼭 이 지문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재산세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분 재산세까지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선생님 여기 뒤에가 뭐라고 써진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 절대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상속세 물납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안 내요. 시험에 안 내니까 상속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물납을 신청하면 누구만 물납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만 됩니다. 이제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네요. 지금부터 이제 스스로 숙달을 이제 완전하게 숙달시키세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거, 요 중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5개 세금 중에서 물납 신청이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재산세만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금들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물납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작년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33회 시험 문제가 요게 출제됐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인 경우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세금 낼게 양도소득세로 낼게 2천만 원이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2천이면 안 돼요. 그럼 5천이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1억이면 100억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은 절대 안 받아줍니다. 32회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32회 시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종합부동산세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맞았네 그 지문은. 그러면 이제 32회 시험은 여기서 출제했고 33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면 물납이 되는 건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는가? 재산세. 그러면 이제 34회 시험은 다시 자 해결됐죠.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뭘 지금 이렇게 생긴 뭘 지금 배우든가 우리? 이렇게 생겨 안 배운가요? 경기 순환 주기. 이게 바로 시험 출제 순환 주기. 그 말이에요. 기출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물납은 세 군데가 된다는 걸 다 알아. 다 알고 최근에 여기 냈으니까 이제는 재산세로 내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세네. 그리고 재산세로 타켓을 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제 해보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물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초과해요. 여기까지 해결했네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속에 요 세액 속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1,000인가요? 빼고 1,000인가요? 포함해서 1,000입니다. 여기다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이렇게 써놓은 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물납을 신청하려면 돈 되는 무엇만 물납 신청을 받아줘요? 물어보면 부동산만. 그런데 여기다가 뭘 쓰냐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써놓는 수가 있어요. 그 유가증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그 부동산도 자기 관할 구역 내 또는 안
관할 속에 있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을 받아주는데 물납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나 물건으로 내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는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요. 기한은 시작이란 이야기인가 끝이란 이야기인가? 끝.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함정에 안 걸리려면. 신청은 납부 기한, 그러면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받은 지방이 허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허가는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통지한다는 이야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물납 신청할 때는 기한 10일 전이니까 이제부터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마감까지. 그러면 정부가 이걸 허가할지 안 할지를 빨리 통보해줘라, 늦게 통보해줘라. 빨리. 그러면 신청 받고 나서 며칠 안에? 5일 안에. 자, 5일 안에 통지해 줬어요. 그런데 5일 안에 통지를 하면서 나 그거 안 받아. 불허가 해버렸네. 불허가 통지를 하면 이제 나머지 5일 동안 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이 돼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이 가능한데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신청할 때는 무조건 며칠? 10일. 재신청은 불허가 통지 받고 10일 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문이 28회인가 29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은 불가능하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동산을 평가할 때 여기서 평가라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겨줄 거냐 이거예요. 그럼 정부에게 넘겨줄 때는 정부가 재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우리에게 보내니까 6월 1일. 그러면 나도 이 부동산의 가격을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겨주고 6월 똑같아야 돼요. 같은 날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모두 끝났네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재산세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도 나는요 다른 거 다 하기 싫고요. 딱 찍어서요 시험에 나올 지문만 하고 싶은데요. 그건 조금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만 택해서 해버렸어요. 분명히 이 지문을 바꿔치기 할 거예요. 올해 물납은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물납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내는 사람이 관할에 관계 없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낼 거예요. 관할구역 내라고 써놓지 않고 뭐라고 써놓냐면 국내 소재 부동산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국외 부동산은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써놓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5월달 출제도 제가 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으면. 예?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 기출문제 내는 사람은 의견을 그 사람이 이걸 뭘 물어보려 하는가 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관할에 있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들이 중요하니까 자기 관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전화해서 이것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관할이 아닌데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 관할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받아주는 거지 다른 관할에 있는 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물납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물납까지 완전히 끝나. 그럼 이제 보충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걸 하셔야 돼 이제. 자,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여기는 책에는 분할납부 그 본문에 네모 박스 큰 표 안에 들어있는데 분할납부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재산세부터 알려드릴게요. 33회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33회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33회 분할납부는 해년마다 세 군데 다 나와요. 분할납부는 해년마다 다 나와요. 근데 작년에는 재산세 한 줄, 종부세 한 줄, 양도세 두 줄. 그래서 총 여기서 네 줄. 여기서 네 줄, 물납에서 한 줄. 그래서 총 작년에는 5줄이 나왔는데 이 5줄 중에서 정답으로 유도된 건 한 지문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 지문이 정답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딘가는 정답으로 유도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럼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거 뭐죠?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돈으로 내기는 내는데 그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눠서 낼 수 있는 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나눠서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결 끝났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분할 납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만 분할해서 내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요. 가로에 넣는 거예요. 다른 문장은 다 필요 없어요. 가로에 들어가는 숫자 위주로만 보세요. 여기는 숫자 위주로만 보세요. 먼저. 자,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하고 그럼 분할이니까 몇 개월 뒤로 늦춰서 분할해서 낼 수 있고 2개월. 여기는 2개월.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또 몇 개월 동안? 여기는 6개월이네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여기는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작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냈냐면 작년 시험은 200만 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냈어요. 종합부동산세 200짜리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또 작년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1,500만 원짜리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맞았죠. 가능하죠. 1,000만 원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이 납부할 세금 속에 양도소득세에서 이때 납부할 세액 속에 여기에서 주의할 게 예정신고시. 자, 예정신고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시험이 여기까지 해서 두 줄이 나왔으니까 예정신고시도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만약에 저는 시험 문제 낸다면 또 여기를 다 알아버리니까 이제 약간 또 틀겠죠. 자, 국외 자산을 양도하여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봐요. 여기서 멈칫하잖아요. 멈칫한 것을 대비해서 문제를 또 내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래. 또 속았네 그래요. 자,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자, 다시. 국외 자산을 양도하여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다 가능한 거. 국내든 국외든 그런 거 묻지도 말고. 속았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뜻인지 알아야죠. 1,0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1,000만 원이 넘든 외국 물건을 팔아서 우리나라 세금 낼 게 1,000만 원이 넘든 내가 낼 세금이 1,0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2개월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조건 1,000만 원 넘으면 가능하다 그래버리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다시 소득세 중간내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가능하다 그러면 돼요. 무조건 소득세로 내야 돼. 이거 양도소득세나 그냥 일반소득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양도소득세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세금도 소득세라는 세금은 얼마만 넘으면 분할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기본 조건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처리 방법을 알으셔야 돼요. 자,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분할납부 신청할 때 중간에 중간 기점을 여기를 찾아야 돼요. 앞에가 250이면 중간의 기점을 얼마가 돼야 되고 500. 여기 배가 되니까 500. 500만 원.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여기까지 500만 원까지는 이만큼요.
250은 넘고 500만 원까지는 여기까지 이 사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얼마를 분할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400만 원의 재산세나 40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오면 분할 납부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400은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500이 안 넘었으니까 얼마 초과액은 된다는 이야기인가? 250 초과액. 그럼 250 빼면 돼. 250 빼니까 150만 원을 재산세라면 몇 개월 동안 분할하면 되고 2개월. 종부세라면 6개월. 차이점은 바로 여기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50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50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의 몇 프로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면 되고 50% 이하.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냐면 900만 원을 주로 물어봐요. 900. 900이면 500이 넘어버렸네요. 500은 넘었으니까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몇 프로? 50%. 그럼 900에 50%. 제가요 900에 50%를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계산기로 누르면 돼. 자, 900 곱하기 50% 누르니까 450. 450만 원을 재산세라면 몇 개월 동안? 재산세라면 2개월, 종부세라면 6개월. 그래서 묻는 말을 정확히 이번 달에 할 거는 그걸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세로 물어보는지 종부세로 물어보는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달에 할 일은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찾는 거 그거 연습을 쫙 해주시면 돼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 납부되니까 1,000만 원. 그럼 여기가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신청이 돼.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으면 되니까 이제 중간 기점을 세워. 다시 이제 중간점. 앞에가 1,000이면 중간을 얼마로 잡으면 되고 2,000. 자, 여기가 2,000. 2,000만 원을 중간점 잡고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되면 앞에하고 똑같이 읽으면 돼요.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되면 얼마를 분할하면 된다. 자, 얼마를? 1,000만 원 초과해.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 금액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주로 물어보는 게 한 1,500이나 1,600만 원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1,000 초과니까 500. 500만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 넘었어요. 그러면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50% 이하니까 최대 50%까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주로 3,600을 물어봐요. 자, 3,600만 원이면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1,800, 50%니까 1,800 이런 식으로 사례를 딱 하나씩만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요. 중간 기점을 얼마로 세우는가만 알면 돼. 그래서 앞에 기준이 있으면요. 요건에서 여기에 2배. 1,000이면 2,000, 250이면 500. 만약에 앞에가 여기가 500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로 잡으면 되겠는가? 1,000.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언제나 중간 기점은 앞에 요건의 요 금액에 배를 여기다 다시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셔야만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많은 이론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얼마나 쉬운가 봐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둘 다 가능한 거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한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둘 다 가능한 거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몇 개밖에 없었는가? 하나.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누구밖에 안 되니까? 오로지 재산세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답은 니을. 이거 답이네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겠는가? 안 된다겠는가?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기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내용 분석을 다 끝내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물납이 되는 게 있고 분할 납부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분할 납부는 할 수는 있어요. 1,000만 원 넘으면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신청은 불가능. 분할 납부는 가능. 취득세
물납 신청은 불가능. 분할납부도 불가능. 재산세 물납 신청 가능. 분할납부 가능.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볼게요. 이 부분 조심하세요. 자, 요걸 조심해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봐요. 어떤 분은 가능하다, 어떤 분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는 지방세인 재산세 분할납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준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단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재산세가 분할납부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가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못 알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재산세가 분할납부 처리가 되어야만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분할납부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세가 분할납부 되면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재산세 분할납부 처리가 안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만 분할납부 처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에 재산세에서 나는 분할납부 안 할란다, 재산세 분할납부 안 할란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 여기는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단독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다 보니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붙어 나오다 보니까 재산세가 분할납부 처리가 되면은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 문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이제 잡아냈어요. 이제 기출문제 하나 이제 풀어봤어요. 한 문제 딱 풀어봤어요. 한 문제 풀었는데 시간은 40분 걸려버렸네요. 예? 이제 7페이지에, 요약서 7페이지에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소득 종류 중에 먼저 소득세 그러네요. 자, 이 소득세라는 큰 집 속에, 소득세라는 집 속에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 세금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가요? 3개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럼 그 소득 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도 있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소득세가 사업성이 있는 소득도 있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도 있습니다. 이제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이제 소득이 또 그 소득 중에서 또 소득이 이렇게 돼요. 자, 조금하게 또 몇 개가 돼 있는가요? 6개. 6개가 있어. 또 6개가 있어요. 아니,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 소득세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세금을 신고할 때는 요걸 이렇게 묶어요. 자, 이렇게. 6개 세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하나로 묶을 때 이름을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종류를 합친 소득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 속에는 또 조그만 소득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총 6개가 들어있는데 그 6개를 전부 묶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또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돼요. 자,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그 중에 양도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퇴직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퇴직소득은 알 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2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두 개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따로 구분하여 신고해라. 따로 구분하여 이렇게 신고해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참고 2번 밑에 연필 표시되어 있는 거 거기만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마시고 연필 표시만 보세요.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합니다. 요 지문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예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요 기간을 소득세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그 사람이 종합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이 소득들은 모두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으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소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해라. 양도할 때마다 신고해라. 1년치를 묶어서. 1년치를 묶어서. 그러면 종합소득도 이 속에 여러 개 소득이 있는데 이걸 몇 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를 전부 묶으니까 자 세금 신고 1년치를 전부 묶으니까 세금 신고는 12월 말에 신고가 돼야 되겠는가? 12월 말이 지나서 신고해야 된가? 지나서 신고해야죠. 그러면 1년치를 전부 묶어가지고 신고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신고하라고 하냐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모두 다 세금 신고는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5월 달에 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가 자, 이 부분이 여기가 3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한 단계 마지막 단계로 물어봤죠. 예전에는 2단계를 물어봤는데 여기서요. 서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돼요. 여기를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딱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간을 어떻게 표시하는가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되는가 안 한가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세금 신고할 때는 언제 신고가 되는가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여기를 물어봤어요. 32회 신고에서 여기는 32회 시험은 여기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내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우리가 정부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용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확정? 된다.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은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해라 그랬는가 1개월치를 묶어서 신고해라 그랬는가? 1년치. 만약에 제가 1개월치만 한 달치만 묶어가지고 예정 신고하면은 그때는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32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예정 신고 때는 확정이 안 되지만 확정 신고 때만 1년치를 묶을 때만 확정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우리가 신고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그대로 신고 내용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32회 여기가 33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했으면 그 다음 년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분석이 되시면 이게 분석이 되시는 순간 그래서 이 정리가 딱 끝나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제 소득세는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지방세로 밑으로 내려봐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따라서 이제 세금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시험은 딱 3개. 요 3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것까지 다 나가시면 안 돼요. 이 3개만 딱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구 그러면 서울은 이렇게 되죠. 특별시하고 구청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다음에 인천은 광역시하고 구로 이렇게 연결돼요. 또 경기도는 도하고 시군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서울에서는 어떤 세금은 특별시 예산으로 쓰고 어떤 세금은 각 구청 예산으로 써요.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 예산으로 써요. 인천은 광역시 예산으로 써요. 경기도는 도의 예산으로 써요. 그래서 앞머리글을 따서 취득세는 특광도 이렇게 그냥 익혀버리시면 돼요. 오른쪽 표 있을 거예요. 오른쪽 표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는. 네, 등록면허세는 서울에서는 각 구청 세금이에요. 도에서는 도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도구세라고 그냥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서울에서는 각 구청의 세금이고 인천도 구청의 세금이고 경기도는 시군의 세금이에요. 시군의. 그래서 여기도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시군 구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요것만 그냥 계속 익히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걸 익히기 위해서는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또 연습 한번 해보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등록면허세 지방세예요. 재산세 지방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예요. 그러면 이 지방세들만 과세 권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국세는 세무서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요게 연습이 다 끝나면 이 작업이 다 끝나야만 기출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맨날 암기해도 문제가 지금은 풀려도 아마 학원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헷갈릴 거예요. 아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순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나 보세요. 뭘 물어봤는가? 그렇죠. 이걸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걸 찾아라.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주민세. 우리 주민세는 배웠는 거 안 배웠는가요? 안 배웠죠. 안 배웠잖아요. 주민세. 취득세 배웠죠. 지방소비세 안 배웠죠. 지방교육세도 과세권자는 안 배웠죠. 배운 거 딱 2개 배웠네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된가요? 특광도. 네,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자, 물어보는 게 특별시 특자가 안 들어간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특자 없는 거 특 있네. 여기는 없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그냥 이 문제 맞추게. 이 문제를 요거는 아마 과거 25회 때인가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때나 나오지. 지금 25회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 문제예요. 이런 건. 이런 요령의 문제는 요즘 단답형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까지 가보죠. 과세 표준의 분류까지 가고 잠시 쉬었다 갈 거예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는 과세 표준이 뭔지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과세 표준이라는 건요.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치다. 자,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공부할 때 표준이라는 건 변한다 그랬는가 안 변한다 그랬는가? 자,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자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과가 무슨 전과를 사줘야만 성적이 올라간다. 자, 표준전과를 가지고 표준전과를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 그 사장님께서 전 과목에서 성적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올렸다 내렸다가 표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고 쓴 거예요. 거기가. 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할 때 이 표준치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고정이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무조건 어느 단어를 보든지 간에 표준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딱 고정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게 표준이에요. 변할 수 있는 게 표준이에요. 자, 표준을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세액 산출의 기초를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잖아요. 그거. 밑에 첫 줄에 보시면 중간에 세액 산출의 기초 됐죠? 세액 산출의 기초. 그러면 기초가 뭔지 알아야 돼. 기초는 또 뭔가요?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 기초 그러면 기초 복잡하다고 그래요. 기간의 초, 시작, 처음. 기간의 초,
처음 병원에 가면 저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면 기초십니다 그런가요? 거기는 초기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초기예요. 초기나 기초나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이고 안 되셨네요. 안 되셨네요. 기말이십니다. 기말이십니다 그런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끝났네요. 그 말이에요. 말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말기여도 안 끝나는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 그러면 처음 시작. 기말 그러면 끝. 기초, 시작, 기말, 끝. 그러면 세액산출에 뭐라는 이야기인가? 처음.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그래.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 처음 시작하는 건 과세 표준. 자, 그러면 세금의 액수를 구해 볼게요. 세액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되고 밑에 네모 박스 컨닝해 보세요. 제일 앞에 뭐가 써져 있는가? 과세 표준. 이게 과세 표준을 제일 먼저 세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뭘 하면? 세율. 자, 세율은 우리 국민들이 세율을 정하는가요? 법에서 정해주는가요? 그렇죠. 법에서 정해주죠. 이거는 법에서 정해줘요. 정해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있는 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과세 표준은 법에서 정해주는가요? 내가 정하는가요? 내가 신고할 때는 내가 정하고 정부가 계산할 때는 정부가 정하고 과세 표준은 사람마다 같다 다를 수 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뭐라고 썼는가요? 표준. 그래서 표준이라고 쓴 거예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면 전 국민이 모두 다 액수가 똑같은 액수로 신고한다. 다 다르다. 그래서 과세 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그걸 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기 하시면 세금의 액수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 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액으로 표시해 볼까요? 과세 표준을 표시할 때 가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할 수 있네요. 그러면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이 한 가지인가 여러 종류가 있는가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가액으로 표시한 세입니다. 가액으로 표시한 세인데 여기다 가자와 액자를 넣어가지고 가를 넣을 것인지 액자를 넣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냥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발음이 편한 걸 택하시면 돼. 자, 종가세, 종액세 뭐가 더 편한가요? 그래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탈락. 종가세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누가 종가세의 정의를 옳은 걸 찾아라 이런 거 시험이 묻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도 마시고 이제 과세 표준의 종류가 수 아니면 양으로 되어 있는 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면 돼요. 수로 그냥 넣고 양으로 돼가지고 한번 읽어봐. 종수세, 종양세, 종수세, 종양세 뭐가 편한가요? 종양세. 종양세가 편하니까 종양세로 가요. 종수세는 안 돼.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종수여서 종수세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또 그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도 그건 안 돼요. 여기는 종양세로 가야 돼. 발음이 편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종류가 이 내용을 딱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읽어. 종류가 뭘로 되어 있는 세다. 가액. 자, 여기는 수량. 자, 이걸 그냥 중간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된 게 있고 수량으로 된 게 있는데 가액으로 모든 세금들은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가액으로 계산된 걸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 묻는 것은 이거예요. 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혹시 있나요? 그랬어요. 수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요 등록면에서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요. 없어요. 나머지는 절대 없어요. 이러면 돼요. 그럼 문제 물어볼 때 종양세를 취하는 세금은 누구만 종양세를 취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 중에서 어떤 경우가 종량세를 취할 수 있는가? 요걸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말소 등기라든지 지목 변경 등기라든지 자 이런 게 있네요. 말소하거나 지목 변경, 말소 등기를 하거나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라, 수량을 기준으로 삼아라. 수량이니까 어떻게 수량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1건당, 건당 수량이죠. 1건당 그랬으니까 뒤에서는 한 개 앞에가 수량으로 물어봤으니까 뒤에서는 퍼센트로 답한다, 금액으로 답한다. 자, 이걸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디서 실수하게 되냐면 슈퍼에서 물건을 사거나 어디 상대방 대화가 안 통해요. 아저씨 제가요 요거 한 개 살라는데 요거 한 개 몇 프로씩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한 개 몇 프로가 아니라 한 개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당 6,0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말소 등기는 1건당 6,000원이에요. 이러면 돼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말소 1건당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가 1건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퍼센트가 나오면 맞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앞에가 수량이 나오면 퍼센트가 나오면 안 돼요. 수량이 나오면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신다. 그러면 요즘은 잘 안 하던데 예전엔 진짜 우리 국민의 놀이가 있었어요. 3명만 앉으면 할 수 있는 놀이. 아,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되냐면 3점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점당 몇 프로 그런가? 점당 얼마 그런가? 그건 잘하시네. 점당 얼마. 그래서 점당 얼마 이렇게 말해야 돼. 점당 몇 프로 그러면 성사가 안 돼. 그런데 옆에서 고리를 뜯는 사람은 수거한 금액 얼마를 걷었으니까 수거한 금액에 얼마씩 고리를 뜯어가는가, 몇 프로씩 고리를 뜯어가는가? 금액이 나오면 뒤에는 퍼센트. 그래서 수거한 것에 50%는 고리로 내놔라 그럴 수 있죠. 반절은 내놔라. 그래서 요 앞에가 금액 가격이 있으면 뒤에는 퍼센트.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얼마의 세율이다? 몇 퍼센트의 세율이다? 몇 퍼센트. 가격이면 퍼센트, 수량이면 금액.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세요. 근데 여기는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은 종량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첫 시간 해봤는데 기출문제 딱 2개 풀고 말았네요. 이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론 마무리 안 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봤자 기출문제 나중에 유사한 문제가 났을 때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게끔 문제를 이론 정리를 해 나가신 게 좋아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를 또 하죠.